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 간만에 친구네 놀러를 왔다가 제가 폭스바겐 뉴비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폭스바겐 뉴비틀 2008년식 주행거리는 20만을 살짝 넘는 차량입니다. 얼마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 이 뉴비틀이 나왔을 때 야, 정말 사고 싶다. 저는 이제 이 뉴비틀 말고 구형 비틀부터 이제 비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또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스틸런가 이 친구가 국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생산한 차량이 이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내구성이나 완성도가 되게 좋은 차량이고요. 30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산을 하다가 최근 2019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다라는 건 이제 안 팔린다라는 얘기고, 안 팔린다라는 건 이제는 뭐 필요 없어,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즘은 정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죠. 굳이 이 뉴비틀이나 비틀, 뭐 더 비틀 이런 걸 타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차가 많이 나왔고, 디자인적으로 얘는 아직도 쌈박하긴 해요.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실내에 딱 들어가 보면 안 사겠다. 이 비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최초로 게다가 영화 속에 볼 수 있는 비틀이 나왔고, 97년 우리 IMF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뉴비틀 이 모델이 이제 나왔죠. 2010년도인가 11년도 그때 이제 더 비틀, 솔직히 더 비틀은 조금 뭐 포르쉐도 아니고 뭐 비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애매했고요. 초기 비틀은 너무 오래된 느낌이 났고, 이 뉴비틀 정도가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남자가 타기엔 좀 그렇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차 1순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저는 당연히 사지 못했죠. 그때는 뭐 이게 워낙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비틀들을 그냥 주스러 다녀요. 그러면 얘 금액이 엄청 싸거든요. 이 비틀은 실제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100에서 뭐 한 120 정도면은 뭐 거의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다라고 해서 차량에 시동이 안 걸리냐? 걸려요. 앞으로 안 가느냐? 잘 갑니다. 시속 100km 이상도 잘 나오고 해요. 이 차량은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차량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해외로 저희가 수출하는 차량들이고, 독일 현지보다도 한국에서 사는 뉴비틀이 더 금액이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몇 대 있지는 않지만 한국적인 정서에는 좀 안 맞고, 이미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약간 이렇게 새거, 뭐 최신 뭐 이런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드카는 별로 없죠. 차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2008년 뉴 비틀입니다. 이 비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크랙이 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복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헤드라이트를 갈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외제차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데 실제로 얘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벤츠랑 BMW랑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혔는데 여기에 이 빈 공간은 이거는 뭘로 메워야 되죠? 안 그래도 여기 뭐가 있었나 라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이게 열리면서 그냥 제자리로 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구멍이 뻥하게 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기술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너무 아쉽네요. 차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야매로 여기저기를 많이 수리를 하는 흔적이 있고요. 차를 조금 아껴 타던 차주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뭐 10만원 15만원밖에 안 하는데 굳이 여기를 야매로 이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네요. 비틀은 이제 투도어입니다. 생산 당시에 이제 어른 2명, 아이 3명 정도를 태울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라 라고 주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5인승 차량이에요. 초기의 비틀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뒤에 있고 구동계통도 뒤에 있기 때문에 RR 방식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뉴 비틀부터는 이제 FF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확실히 효율이 있거든요. 지금 봐도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끝내줘요. 공간 활용도나 뭐 트렁크 활용도가 없어서 그렇지 이 정도면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그냥 타고 다녀도 돼요. 차 자체가 전주일의 사랑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곳곳에 수리되어 있는 흔적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거의 야매로 도색을 해서 겉에가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거나 표면이 안 좋은 경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쩍쩍쩍 갈라져 있어요. 거미가 살았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죠. 그래도 차를 운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버 스크래치나 기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보면 표면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표면이 지금처럼 막 이제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야매로 도색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도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색이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도색 상태가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당장 루프 상태나 이제 썬루프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썬루프에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고 물이 이렇게 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썬루프가 이게 틈이 이렇게 벌어지면 물이 밑으로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썬루프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썬루프를 뜯어보면 실제로 물 길이 있고요. 물 길이 이렇게 모여서 A필러로 해서 밑으로 해서 하부로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썬루프가 정말 여기가 한 1cm, 2cm 이상 공간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썬루프가 잘못돼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썬루프가 문제 있으면 물이 샌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썬루프를 뜯어보지 않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식 비틀답게 차 자체는 차가 여기 이제 플라스틱인데 차가 이제 철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야,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실내는 가죽 시트를 사용하긴 했는데 가죽 시트 소재 자체가 지금처럼 쩍쩍 갈라지는 소재예요. 이런 소재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금방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게 BMW의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이 넘는 차량들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 요건 이제 원가 절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죽이 무늬만 가죽인 경우가 많죠. 물론 가죽이 맞습니다. 실제 가죽이 맞긴 한데 가죽의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문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맛은 없고요. 생각보다 문이 상당히 큽니다. 1m가 거의 1m 가까이 돼요. 문이 처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건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가 엄청 길어요. 70cm? 80cm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확 나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게 했죠? 앞으로 좀 이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조금 놀랐어요. 겉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틀려요.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굳이 대시보드를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를 놓을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서 눕거나 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앉아 있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했네요. 비틀이 겉에서 보는 거랑은 정말 많이 틀려요. 지금 핸들 상태나 이런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약간 미니스러운 게 미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좀 깜찍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 차는 경차가 아닙니다. 위치가 좀 애매하다. 그냥 요 정도 있어야 비상일 때 딱 누르는데 아니면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 여기 좀 불편하고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비상등 스위치를 찾다가 2차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오디오는 이제 그 폭스바겐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굉장히 깜찍해요. 깜찍해서 소리가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아기자기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딱 보면 완전 바보 같아요. 글로우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는 이런 엄청 길면서 여기는 공간이 엄청 작아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지? 그래도 2008년 치고는 실내는 정말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큰 썬루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썬루프들은 되려 앙증맞다?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네요.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량들은 내구성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굳이 뭐 따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다. 트렁크는 공간이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우리나라 경차 수준의 어떤 그런 트렁크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비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경제성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디자인이랑 멋으로 타는 겁니다. 초기 비틀 같은 경우에는 그 히피족들 있잖아요. 뭐 70년대와 80년대를 주물렀던 그 히피족들, 그들이 또 이 차량을 굉장히 애용하고 좋아했었던 차량이죠. 약간 그 자기만의 색깔을 강하게 내보일 수 있는 차량이 이 차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을 거부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랜 동안 세상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세월에 못 이겨서 이제 그래 너 거부해 이제 끝났어 해서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이 차량은 단종이 돼버렸어요. 이제 끝입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거의 폐차에 가까운 비용 100만원의 차량을 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원치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100만원까지 좀 그렇고 한 100, 20-30만원은 줘야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외제차들은 20만이 넘는 차량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아무리 외제차고 올드카를 좋아한다고 해도 15만 정도가 맥시멈으로 사야 되는 시기고요. 15만에서 자기가 타면서 20만을 넘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20만이 넘어서 온 녀석은 얘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얘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한 10만 초반이나 10만 중반에 와서 내가 길들여 가면서, 내가 보듬어 가면서, 내가 사랑해줘 가면서 어디가 아픈 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날 잡아서 한번 수리도 싹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차량 상태를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날 이게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자식은 사고를 쳐도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내가 키우지 않은 자식이 사고를 치면 이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올드카를 좋아하시고 이런 차량을 한 번 정도 구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너무 오래된 차는 하지 마세요. 15만 정도가 딱 좋습니다. 15만, 16만, 뭐 13만, 이때 데려와서 20만을 넘기는 걸로. 이때 데려와서 20만을 넘기면 그때는 25만도 가고 30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20만이 넘은 차량을 가져오면 걔가 30만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꾸 아프고 속썩이면 괜히 얘가 미워, 짜증나, 싫은 거거든요. 왠지 전차주한테 버림받거나 관리를 개판으로 했거나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싫어지고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도로에서 이 차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정말 사고 싶다. 근데 이 정말 사고 싶은 차량이 이제 100만 원이 됐어요. 차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별 소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현재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동반자나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불알 친구 하는데, 불알 친구 역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보다는 불알 친구가 좀 더 편하긴 한데, 차라는 건 그냥 사회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자동차 쪽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오래되면 자꾸 어디가 아프고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솔직히 좀 가슴이 아파지죠. 여러분들도 이런 차량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10년 넘는 외제차들은 엔카의 시세가 아닙니다. 엔카에 나와 있는 시세를 보고 야, 이거 아직도 금액이 세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나 실제 유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상당히 낮고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차량들 100만 원 주고 사면요, 재수 좋으면 진짜 한 50만 원 정도 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심하면 엔진이나 미션을 통째로 바꾸거나 바로 폐차장에 보내야 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폐차를 보내도 100만 원입니다. 정말 부담은 없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15년 전의 비틀, 13년 전의 비틀, 그 비틀이 지금의 1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슴 한켠이 정말 약간 아련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